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주가 이번 선거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혔습니다. 양당 모두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가 교회 렌트비 지원 등 미자립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골든키포스가 서비스 로봇 제조 회사인 오리온스스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내 권력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경합지로 주목받고 있는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투표에서 라파엘 워녹과 허셜 워커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에서 실패하면서 민주공화 양당은 결선 투표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100명 중 35명을 뽑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된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치권은 또다시 조지아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선 투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50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가운데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여부는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과 허셸 워커 등 두 후보의 승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 측은 유세 일정을 한인 사회에 알리며 한인 유권자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6일 결선 투표가 실시되며 사전 투표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플로리다 주지사에 재선된 공화당 론 디샌디스의 2024년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화당의 정치자금 큰손으로 꼽히는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는 선거 전 이미 디샌디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보수 성향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도 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머독이 지배력을 지닌 일간 뉴욕포스트는 일면에 디샌티스가 미래라는 뜻의 드 퓨처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7.9%보다도 0.2%포인트 낮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3%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였던 6.5%보다도 0.2%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이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시사하기 때문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물가 잡기를 위해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 연속 단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에서 $18,000 상당의 가방을 훔치고 달아난 도둑이 유리창문에 부딪혀 기절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벨비에 위치한 루이비통 매장. 한 남성이 $18,000 상당의 가방을 들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유리창을 들이받고 기절합니다. 이 남성은 17세 소년으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조사당국은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벨류 경찰 대변인은 이 소년이 소매범죄 절도단의 구성원인 것 같다며 살인형을 받은 빌리 챔버스와 도둑 에어네트라 디너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도시 주변에서 조직적인 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인 벨뷰는 고급 상점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도난 대상이 되기 쉽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소년은 단시간 교도소에 잠시 감금됐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가 교회 렌트비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 송출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스티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10월에 열린 복음화 대회를 통해 봉헌된 헌금을 애틀랜타 지역 어려운 교회들이 사역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교회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교회를 선정해 보조해 주는 부분과 교회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 송출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19일까지입니다. 교협 측은 이메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오는 22일까지 선정, 인선총회인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교회 협의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대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유지 심화하는 한편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초국가적 이슈를 비롯해서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협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첫 대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를 거론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감원 발표 속에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000건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000건 증가한 14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어 실업자 증가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메일에서 모든 직원의 사무실 출근을 통보했습니다. 머스크는 10일 메일을 통해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전망을 좋게 포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시 예정인 유료 구독 서비스 트위터 블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그동안 최근 10년 중 8년간 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며 일부 경영진과 임직원 50%가량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